제가 이제 오늘 과거 대비반 설명을 맡은 이장호 원감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 과거 대비반 제가 직접 수업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반 교재도 제가 만들고 있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에 과거 진행할 때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자소서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진행할 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제 내용은 3월에 개강하는 과거 대비반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면 SH가 1과 2라고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거 대비반이 있는데 그 반을 SH1이라고 하고 3월에 새로 열리는 반을 SH2라고 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설명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SH1, 2가 확정적으로 나눠서 개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 커리큘럼을 보고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SH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입니다. 저희가 23년 10월 달에 개강을 해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는 반이고요. 요게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메인반 요 흐름만큼이 필요한 그런 진도반인 거라서 수화를 하면서 이제 과거 대비반 수학이라고 해서 소집 면접 요때 푸는 수학이랑 과학 중에 수학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넣은 그런 커리를 3개월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수원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2월 말까지 하면 수원 정석이 끝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3월, 4월 동안에 수원에 이제 문제풀이 센이 이제 양이 많지만 2달이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를 넣어서 요 동안에 수원 연습을 시키고 4개월 동안 수투를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8월, 7월, 8월이 되면 자소서를 쓰니까 자소서 작성까지 마무리 지어서 9월부터 과거 대비 실전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이런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반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 파란색은 현재 이제 3월부터 얘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안내문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과학은 이따 또 강의하실 거니까 제가 그리고 수학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 반도 어쨌든 뭐 시험은 전부 똑같이 수상하고 뭐 수원을 보는 거고 이반에 입반하는 것도 다만 이반 같은 경우에는 수원을 어쨌든 정석을 다 하고 나서 문제풀이만 진행하는 커리가 남은 상황이니까 수원이 진행되어 있지 않으면 요 반에 진행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과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회차별로 나눠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누적되는 수업은 아니고요. 또 얘네가 가져가는 수업 중에 다른 점은 1, 2월에 지금 방학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 방학 특강 기간에 어떤 걸 하냐 하면 이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론 수업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오늘 여기 과거 대비반 하고 있고 옆에 저기 PGS라는 영재학교 대비반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여기는 이제 내년에 올해 과거를 가야 되는 친구들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고 저기 오는 친구들은 내년에 올해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영재학교를 가는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은 3월달 커리큘럼이 뭐냐 하면 영재학교 대비 기본 이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시든 영재학교든 그런 류의 입시에서는 기본 이론 수업이 필요한데 그 이론을 진행하는데 보통 과거에서는 그런 류의 이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없어요. 소집 면접은 이제 수학과학 문제가 많지 않고 또 중등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론 수업을 따로 지금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1, 2월 특강으로 저 이론 부분을 땡겨와서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반에 신규 진입하게 되면 요 이론 부분도 따로 들을 수가 없다. 앞으로 진행하는 동안에 요거 없고 요거 없고 요렇게 없이 진행이 된다. 요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애들은 이걸 들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새로 열리는 반 커리큘럼을 보면 요거 이제 3월부터 새로 열리는 거고요. 요거는 수원을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정석으로 하니까 수원을 혹시 가벼운 교재로 본 친구들도 이걸 한 번 더 하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SH1 반에도 수원까지 끝난 친구들이 몇 명 있고 수투도 일부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진행했을 때 뭐 잘하는 친구도 있고 좀 떨어지는 친구도 있지만 다 수원을 이제 새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수원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제 겨울방학은 없으니까 얘네는 방학 특강은 따로 없고요. 3, 4, 5, 6월 동안 수원을 실력 점수하고 쌤 플러스 추가 문제 진행하고 7월, 8월 2달 동안에 이제 얘네는 여름방학 특강을 껴서 수투를 완성하는 겁니다.
7, 8월 2달 동안에. 그래서 특강까지 한 커리큘럼처럼 진행해서 수투를 2달 만에 끝낼 거고요. 아까 앞쪽에서 4달 만에 끝났죠. 2달 만에 끝낼 거고, 요 기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8월에 자소서 쓰고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것들을 좀 상담하고 9월부터 마지막 실전 형태로. 9월부터는 그래서 SH1이던 2던 상관없이 같은 커리큘럼에 이제 같은 출산 면접, 소집 면접 대비를 진행할 겁니다. 요 시기에는 현재 진행하는 SH1, SH2 애들 외에도 저희 실전 영재고반에서 영재학교 그 입시를 이제 탈락한 친구들 또 합류해서 여기서 이제 반이 매우 좀 늘어나서 12월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발표가 나오고 나면 12월 중순부터 해서 2월까지는 남아있는 선행 커리들을 추가로 진행할 겁니다. 이건 확정은 아닌데 보통은 기백을 원해서 기백을 하거나 아니면 수상화 수원을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이 신규생들, 그러니까 이 SH2 반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SH2 반의 인원이 이제 SH2를 하는, 그러니까 이 수원을 신규로 하는 거를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2개 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신규 진입 학생들이 많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반의 인원이 지금 10명이 넘기 때문에 추가 인원이 조금만 돼도 분반을 현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반을 할 때 SH1반을 2개로 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릴 때 SH2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SH2 신입생이 적으면 SH1 기준으로 분반하겠다. 그러면 수원은 한번 들은 전제하에 센을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공부를 따로 하면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세부 시간표를 보면 시간표는 양쪽 반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SH1, 그다음에 SH2 이런데 차이는 얘네는 4월 말까지 수원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수원이 이어지는 시간표가 4월 말까지 가는 거고 5월부터는 수투 시간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6월 말까지 수원이 들어가는 시간표를 쓸 거고 7월, 8월에 특강까지 녹이는 수투 수업을 진행하는 뭐 그런 차이가 있고 기본 시간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이 이틀, 과학이 하루고 수학 이틀에서 4개 타임은 교과, 2개 타임은 과거 대비. 그러니까 과거 대비라고 하면 소집 면접을 대비하는 그런 문제풀이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10시 반 사이에는 이제 이동하고 아이들이 뭐 잠깐 나갔다 오고 한 다음에 10시 반부터 1시까지 독서실을 진행합니다. 1시까지인데 이제 뭐 좀 일찍 귀가해야 된다. 난 좀 일찍 자야 된다 하면은 12시에 먼저 귀가를 한번 시키기. 그래서 12시에 귀가하거나 1시에 귀가하거나 해서 야간에 독서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간표에 보면 테스트가 따로 없는데 테스트는 모두 독서실에서 추가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따로 이제 저희가 뭐 성적표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관리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보면 잘 안 되네요. 건전지가 다 됐나? 자, 관리가 뭐 이렇게 줄줄이 써 있는데 포인트만 좀 볼게요. 저희가 과제를 이제 매 시간마다 검사해서 뭐 과제 검사 모든 학원이 다 똑같이 당연히 하는데 저희가 과제 검사를 항상 뭐 계속 철저하게 했지만 선생님마다 하다 보면 하루 까먹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예 과제를 검사한 내용을 담임이 확인해서 제가 이제 전체 총괄해서 과제 성취를 매일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이 당연히 이제 전체를 관리하지만 뭐 이제 각 반의 과제 성취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모두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매일매일 문자를 어머님한테 보낼 겁니다. 그래서 과제 성취가 매일 문자로 간다. 그래서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제가 어떤 과제가 나가고 있는지는 다시 또 누적해서 나가는 시트가 있습니다. 이건 같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설 연휴 직전에 있는 표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 전에 저희가 계열별로 나눠서 표를 썼었는데 전체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한 번에 모았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이고 선생님들은 모두 편집 권한이 있어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입력하는 거고 학부모님들은 또 학생들은 조회 권한이 있어서 이거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 요 밑에 표가 채워지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 교무실에 올라와서 바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과제가 다 비슷한 내용을, 그러니까 오늘까지 어디까지 했으면 예를 들면 과거반이니까 과거반에
뭐 월요일 화요일 수학원 수학하고 각각 뭐 이제 복습 예습 얼마까지 진행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한데 혹시 과제를 까먹었다거나 또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누적해서 얘네가 어떤 진도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기별로 누적되게 계속 여기 그 전주가 위에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휴대폰으로 봐도 되고 컴퓨터로 봐도 되고 바로 조회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공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업 내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밴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휴대폰 이게 지금 저희가 수업 영상을 찍는 휴대폰이기도 한데 수업할 때 무조건 이걸 해서 밴드 라이브를 시작을 하니까 뭐 아이들이 뭐 혹시 집에서 듣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애초에 뭐 수업 영상을 요청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모든 수업 내용은 그냥 수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밴드에 올라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밤에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그날 수업 내용을 독서실에 앉아서 바로 이제 밴드를 돌려서 본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어쨌든 수업 자체가 밴드에 항상 업로드가 된다. 번거롭게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볼 수 있다. 다만 밴드 영상 시스템상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한 달이 지난 이전의 내용이 좀 필요하다, 궁금하다 하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영상 업로드 후에 일주일 정도 뒤에 전부 다운로드를 따로 받아두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미흡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과제가 좀 미흡하거나 하면 따로 면담을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문자로 발송을 1월부터 하고 있는데 문자로 발송되고 나서는 과제 미흡이 굉장히 크게 줄었고 아이들한테도 문자가 가요. 과제 문자가 엄마한테도 가고 애 폰으로도 가고 어머님 뭐 올리맵 깔으셨으면 올리맵으로도 가고 같이 매일매일 가니까 애도 지 숙제하는 거 지 눈으로 보고 이제 선생님 혼내고 이렇게 하니까 과제 미흡은 최근에는 지금 뭐 과거뿐만 아니라 모든 반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뭐 이제 뭐 이렇게 경고할 일이 지금 현재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밴드에서 각종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업로드하고 또 수업 내용도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대로 간단하게 볼까요? 이 반은 따로 테스트 타임이 없어서 전체 공통 테스트는 아니고 이렇게 누적된 테스트를 담임 선생님이 이제 만드셔서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쓰셔가지고 누적된 성적을 보내주시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원 4개 중에 수원 4개의 타임에 대해서 매주 테스트를 한번 보고 이 성적을 문자로 발송을 먼저 하고요. 성적은 문자로 나갈 겁니다. 문자로 가고 누적된 성적을 모아다가 선생님이 이제 내보내고 이렇게 노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서실에서 밤에 이제 자습을 할 때 저희가 그 각 과목 선생님 위치 선생님이 모두 균등하게 배분되게 날짜별로 선생님 배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각 날짜마다 선생님이 3분 또는 4분, 뭐 많으면 5분까지 계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과학 선생님 계시고 이렇게 매번 상주하시니까 그날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독서실에서 그 저희 학원 공부뿐만 아니라 뭐 영어 과제를 갖고 오거나 국어 과제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날 밤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날에 배운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과학 내용이나 수학 내용을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독서실은 지정자석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토요일 클리닉이 저희가 현장에서 불러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12월 달부터 주말 토요일 특강이 생겨서 토요일에 현장으로 클리닉을 진행할 수가 없게 돼서 현재 토요일 클리닉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주간 테스트 미흡자한테 이제 클리닉 대상자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안내를 하고요. 이 아이들은 토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나간 과제를 자기가 풀어서 찍어서 선생님께 제출해서 확인을 받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현재 클리닉 과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될 겁니다. 지난주는 이제 설 연휴였으니까 없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까 이제 밴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전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2교시 수업 시작해서 37분 지난 시점에 이제 라이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매번 이제 보이는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빨리 드렸는데 혹시 제가 시계가 없어서 혹시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8시 50분. 50분인가요? 제가 원래 여기서 이제 9시까지 설명을 드리고 뒤에 과학 선생님이 오셔서 그 뒤에 이제 뭐 과거 내용이나 이런 걸 허길수 엄마님이 따로 안내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을 건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제가 그 사이에 이제 과거 입시가 어떻게 올해 진행됐는지 이런 걸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 먼저 하세요. 진도가 좀 안 맞으면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럼요. 5월에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그게 실제로 지금 그 전에 작년 10월에도 저희가 그때 수하를 시작했거든요. 수상화가 이미 끝났다. 나는 뭐 안 들어오겠다. 해서 12월 말에 합류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시로 진입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인원이 많아서 분반을 하는 시점이니까 분반이 만약에 레벨링처럼 그러니까 SH1, 2 형태로 분반이 된 상황에서 SH1의 인원이 많으면 SH1에 다시 진입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과거 대비 수업이 창의 수업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개념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거 대비 수학은 중등 내용을 기반으로 가급적 풀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집 면접에 나올 법한 문제들 중에 저난이도와 고난이도를 섞어서 배치를 했고요. 지금 2월이죠. 2월 정도, 한 지지난주 정도부터 넘어온 교재부터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고 3월부터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SH2 친구들은 현재 1월에 얘네들이 했던 교재를 쓰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한 템포 정도 늦게 갈 겁니다. 3월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1, 2월에는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3월부터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명제학교 대비를 한 친구들이 과거 대비를 할 때 좀 좋은 점은 소집 면접 문제풀이를 할 때 다룰 수 있는 문제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점이거든요. 이론도 했고 문제풀이 했으니까. 근데 순수 과거를 대비했던 친구들은 그런 이론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소위 말하는 경시 이론, KMO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문제를 연습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SH 일반은 이론했으니까 그런 걸 좀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서 3월부터 좀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모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네. 과거 대비 수업이 조금 쉬울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도 아이들별로 편차가 좀 있는데 어떤 친구 이게 지금 현재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 좀 쉽다. 어떤 친구는 이거 어려워서 못 듣겠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고반 내에서도. 그러면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좀 쉬워하는 친구도 있지만 좀 네. 어려워하는 친구는 따로 뭐가가 또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뭐 부족한 친구들은 토요일 클리닉으로 저희가 원래는 커버를 해야 되는데 네. 과거 대비 수학 부분을 클리닉을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 어려운 거는 지금 현재까지 SH 일반 친구들은 그런 아까 말했던 KMO나 이런 걸 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상당수는 중등 내용의 극심화 형태인 그런 까다로운 문제를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형을 계속 다루고 어쨌든 그런 부분의 문제의 풀은 한계가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고 얘네가 지금 한 회차에 12개, 많으면 14개까지 저희가 12개로 애들한테 교재는 나갔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 16개입니다. 참고로 그 문제가. 그래서 16개씩 한 지금까지 거의 한 300개? 이 정도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한 5, 600개 정도 다루면은 그런 종류의 문제는 거의 다 다루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좀 어렵더라도 6월, 7월쯤이 되면 그런 류의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더 겪진 않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9월부터 진행되는 소집 대비의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려우면 좀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려운 거냐면 실제로 소집 면접에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런 류의 문제를 연습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영재 공부나 경시 공부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좀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해야죠. 현재는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듣는 과정을 아이들도 같이 똑같이 설명을 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이제 11월, 12월에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갔었거든요. 시우는 제가 수업을 안 했었는데 앞에 수업하면서도 이 교재의 컨셉, 왜냐하면 그 과거 대비 수학을 제가 만들거든요. 제가 교재를 만들고 편집하고 이제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취지는 얘기를 해서 애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고 이런 구성이고
어떤 회차는 쉽고 어떤 회차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 중등 기반이다.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이제 힘이 좀 실리는 문제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분기에 제가 수업을 안 들으니까 제가 제 입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정영란 선생님이나 아니면 수업하시는 천복쌤, 교쌤, 박진쌤 요 입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이나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뒤에 좀 볼까요? 이게 이제 과거를 가면 좋은 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요걸 만들 시점이 제가 작년 초라 가지고 완전히 지금 다 발표되기 전이라서 이게 이제 이미 좀 공론화되고 잘 알려진 내용이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요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과거가 이런 소위 말한 일반고에 살 수 없는 과목들을 과거에서만 이수할 수 있어서 생기부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서울대 각 그 학부에서 이제 핵심 권장 어떤 과목을 좀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메인 이과 계통 과목들은 전부 미적분을 요구하고 또 투 과목을 요구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외대부고에서 1등한 친구도 투를 이수 안 해서 서울대를 못 쓰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투를 이수해야 된다 이런 거고 지금 뭐 저희 친구들은 이제 과고를 가서 어차피 과고를 가거나 아니면 이과 계통을 갈 거니까 당연히 대부분 투를 선택할 거고 미적분을 선택할 게 거의 뭐 확실시 되는데 요런 이제 시트는 과고가 다른 자사고나 일반고에 비해서 좀 우월한 점을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안 넘어가. 이게 이제 세종과고의 24년 이제 올해 신입생. 네, 말씀하세요. 네, 어떤 거? 지금 끝나셨어요? 저 9시에 끝내고 넘어가. 요거 떠면 24년 신입생 이제 교과인데 이게 이제 뭐 이걸 하나하나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일반고랑 다르게 이제 과고는 아시다시피 2학년까지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몰려 있고 또 심화 수학이라던가 고급 수학이 딸리고 심화 수학, 고급 수학은 원래 이제 일반고에서는 거의 진행하지 않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행하고 만약에 이제 조진이나 조조를 못한 친구들은 3학년에 AP 과목을 대거 깔아서 대학을 갔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손해가 없도록 한다. 그래서 커리큘럼적으로도 과거가 굉장히 좀 우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영재고반 친구 학부모 한 분이랑 한 분 어머님 아버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영재학교 말고 그냥 과거를 쓰고 싶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제 수도권 영재학교 쓰기 좀 까다롭고 지방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지방 보내기 싫다. 그냥 수도권 서울에 있는 세종이나 한송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사실 내 아들이 커가지고 제 아들 애기거든요. 커가지고 영재학교랑 과거 중에 어디 쓸래 이걸 물으면 저는 과거를 쓰는 게 오히려 영재학교보다 좀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일단 커리큘럼 자체가 일반고와 호환되는 커리큘럼이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현역으로 못 갔을 때에 대비했을 때 재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안책을 썼을 때에 대해서 과거가 일단 일반고랑 커리큘럼을 공유하니까 되게 유리하고 두 번째는 조진이나 조졸이 있어서 1년 먼저 나갈 수 있는 찬스 자체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는 고2 때도 입시를 하고 고3 때도 입시를 하는 애초에 학교 다니면서 두 번의 입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그 중에도 이런 고급 수학, 심화 수학을 다루는 것도 좋고 약간 영재학교와 일반고 사이에 어떤 좀 좋은 점만 모아놓은 학교라고 저는 현재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재학교는 조절이 안 되고 또 정규 커리큘럼이 아니라서 수능도 못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장점을 또 얘기를 드리려고 시트를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바꿔야겠네. 그다음에 조졸과 조진이 이제 좀 큰 장점인데 뭐 간단하게 차이는 조진은 이런 이스트 계열을 가는 거고 조졸은 아무데나 가는 거고 조졸은 지금 이제 좀 비율이 줄어서 학교마다 한 10%, 20%, 한 20%까지 밖에 못 간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조졸을 하면 굉장히 좀 유리하다. 2학년에 먼저 가서 1년 벌 수 있다. 이것도 과거에만 있는 장점. 과거 말고는 없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 순위, 설카포 DGU 가는 등록 순위인데 뭐 당연히 영재학교 빼면 과거가 최상이겠죠. 한성과 세종이 한동안 입결이 좀 나빴던 적이 있는데 21년, 22년 지나면서 다시 입결이 거의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세종한성은 현재도 고등학교 중에 거의 탑 입결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더 좋아질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과거가 한동안 잠깐 안 좋았을 때는 영재학교가 과거의 완벽한 상위 호환인 것처럼 됐었는데 현재는 뭐 영재학교가 물론 좋지만 영재학교와 과거 서울권 과거는 거의 균등한 위치에 경쟁하는 10개 학교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굉장히 이제 이상이 높다.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근의 입시 실적, 아니죠 경쟁 그 지원 모집이던 경쟁률. 그래서 이게 지금 23년도에 4.65 대 1이었는데 올해 아마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는 5 대 1까지 갈 수도 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줄어야 되는데 과거에 인기가 높아지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입시 정책이 그런 수월성 교육을 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또 내신 등급도 1등급이 10%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내신 등급에서도 유리해졌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좀 늘 거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조금 과거 입시에서는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전성기 때 5대 1이었는데 거의 전성기 경쟁률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대 1 가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5대 1 가면 뭐가 또 문제냐면 1단계에서 그 출석 면접을 통해서 남기는 2대 1 비율만 남는 그 비율이 3.91 대 1일 때는 간 인원의 절반 이상이 합격하는 느낌이면 5대 1이면 간 인원의 절반 미만이 합격하는 거라서 출석에서 훨씬 인원이 많이 떨어진다. 출석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건 내가 수학과학적 영향을 보이기 전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7, 8월 달에 준비할 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소서나 아니면 뭐 추천서를 받는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도 5.5인데 이제 뭐 5점 후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10대 1 무조건 다시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전형 일정이 이렇게 뒤에 진행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그 뒤에 또 좀 설명을 하고 해야 돼서 과학 선생님이 오셔서 이 뒷부분의 입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설명 끝나고 다시 이따 혹시 필요하면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어머니들 나오시면 제가 밖에서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동선장 어디가? 네. 이 촬영하고 있는 내두시면 될 거야. 돌아가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CMS 이제 전체 이제 과학센터장 허욱 길수입니다. 우선 좀 장호 원감님 좀 얘기 잘 들으셨죠? 제가 보니까 PT를 잠깐 봤는데 좀 겹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은 과학부 이제 과학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원래 이게 안 됐나요? 마우스가 싶어요. 아, 그렇군요. 설명 순서는 이제 과학부 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입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부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대해서 되나요? 되네요. 우선 과거는 이렇게 총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세종과학고랑 한성과학고가 있는데 정원은 이제 한성과학고가 더 적거든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이렇게 세종과학고보다 한성과학고를 항상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을 항상 보면 세종과학고는 한 4대 1 정도 되는데 한성과학고는 5대 1이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간단하게만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는 총 2가지 전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둘 다 구술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출석 면담은 학교마다 이제 학생들이 면접 일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9월 초에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11월 초에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쭉 흐트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소집 면접은 하루에 다 모아서 하는 상황이고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첫째 주에 토요일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입시 실적을 전년도만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한성가구랑 세종가구가 정원이 이제 140명, 16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한성가구 같은 경우는 83명 정도가 이제 서울대랑 그다음에 이제 과기원 계열의 이제 학교들에 이제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가구는 79명이 그 서울대랑 과기원에 이제 진학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위치안에 많이 가요. 실제로 이제 정시를 봐서 많이 가는 상황이고 완전히 학교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학생들도 이제 서울권의 대학들에 이제 진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출석 면담이랑 소집 면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석 면담은 우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복귀본을 매해 뜨는데요. 정말 모든 애들한테 다 받아요. 그래서 복귀를 이제 받아서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우선 딱 보시면 이제 면접관이 두 분이 계시죠. 수학 선생님이랑 과학 선생님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한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 주세요.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선생님은 편하게 이제 대답을 잘 못하면 말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대답을 중간에 끊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는데 그 어떤 선생님 좀 약간 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갑자기 그날따라 전압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 아두이노의 가동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서 계속 전압 얘기만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약간 운이 좀 작용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접 시간은 보통 35분 정도 하는데 면접 내용은 과학 자소서랑 그다음에 중등 심화랑 생기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기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독서 활동, 그다음에 학교에서 임원 활동, 아니면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면접 대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뭐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 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케어가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기부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과학 자소서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쓰고 선생님한테 면접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제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아이가 제대로 그걸 자기가 쓴 것만로 이제 저희가 계속 하잖아요.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과학 자소서로서도 그걸로도 이제 평가가 많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는 과학 중등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등심화가 예를 들어서 자소서 내용에서 중등심화랑 연계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내용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중등심화 내용으로 해서 그냥 쫙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15개에서 25개 정도의 질문을 하고요. 중등심화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질량과 무게의 차이가 뭐냐. 정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 그거를 2-3개 이상 틀리면 그때부터는 탈락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가구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두 분이 들어오시고 여기는 이제 뭐 할아버지 선생님 안경 착용했다 이렇게까지 정말 자세하게 다 복기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질문에서 보면 생기부, 자소서, 중등 심하고 한성이랑 세종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한성에서 항상 중등 심화 내용의 질문이 훨씬 많아요. 한 1.5배 정도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등 교과 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 기록부에서는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과구의 장점은 뭐냐면 영재고는 1차에서 떨어지면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아이가 25% 정도 되거든요. 4분의 1 정도. 근데 과구는 응시 원서를 넣으면 무조건 면접은 봐요. 무조건 면접에 한 번은 기회가 있고 수학에서 내신이 엄청 안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에 면접에 가서 선생님한테 잘 말을 해서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 같은 경우 B가 있는 어떤 학교에서 특정히 그 해에 과학이 다 비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면접관한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탁탁탁 나오고 모든 걸 잘 알고 하니까 사춘기 때는 뭐 공부하다가 뭐 B가 나올 수도 있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면접관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별로 이제 진행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집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소집 면접은 총 4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4문항 중에 2문항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2문항 내에서 소문제로 해서 2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물, 화, 생지가 하나씩 꼭 나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수학을 4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고 면접 시간은 7분이고요. 7분 내에 만약에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답부터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그 첫 번째 문제는 전기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관련한 그림이 있고요.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저기 아래에 사람의 혈액순환을 나타내는 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구에서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걸리고 그다음에 저항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것들이 그 매치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조금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그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뭐 제품들 있잖아요. 뭐 다림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그때 전기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해서 2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생명과학 문제인데 물리랑 약간 융합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리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기본 이론 문제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과목 간의 융합 문제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물, 화, 생지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창의사고 이제 3에서 나왔는데 2하고 4는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사고 3에서는 첫 번째 이게 제주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제주공항 쪽으로 가는데 해가 저 높이에 떠 있었대요. 그럼 그때는 몇 시였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동서남북 방향 파악하고 아침에 해가 그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알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혼합물, 화학에서의 혼합물 분리 문제인데, 그 액체의 그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혼합물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난이도가 조금 그래도 사고를 해서 푸는 것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고등 선행을 엄청 뭐 많이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심화 개념 및 과학적 사고력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과학반의 연간 프로그램이 SH1반이 11월에 개강해서 진행하던 반이고요. 그래서 2월까지 해서, 여기는 이제 물화 같은 경우는 그 원 있잖아요. 물리원, 화학원. 그거를 요 기간에 거의 끝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지는 중등심화 이론, 기본 이론을 이때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SH2반도 생기는데, SH1 같은 경우는 물원이랑 화원을 그래도 했잖아요. 근데 물투도 어느 정도는 좀 했어요. 화투도 조금씩 건드려서 했고. 그래서 고등연계 심화 이론을 2에서의 좀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지는 공통적으로 고등연계 기본 이론해서 그 생물원이랑 지학원 그 정도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결국에 뭐냐면 고등학교 가서 선행하는 그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출석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면접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 대비해서 중등 개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랑 자소서 작성이랑 첨삭 등을 이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방학 기간에. 그래서 이때 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실제로 출석 면담을 정말 밤마다 이제 학생들마다 면접 일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정말 밤마다 좀 타이트하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0월 달부터 해서는 소집 면접 대비 또 이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CLS 전체 이제 과학 센터장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덩어리로 가고 있고 과학을.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조금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애초에 목동권 같은 경우는 그 목동, 송도, 일산, 마포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한 덩어리로 가고 있고 다 이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결과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선 지금 여기서 면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면접 일자가 어떤 아이는 9월 19일에 있고 어떤 아이는 10월 18일 날 이때 있잖아요. 이때까지 정말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11월까지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저희는 항상 3+1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그 면접 대비를 그러니까 출석 면접 대비하는 건데 기본적인 거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 번 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는데 면접 선생님이 학생들을 뭐 10번씩 면접을 학생당 뭐 10번씩 면접을 했어요. 근데 30분씩 면접을 하면 아이들 실력이 하나도 안 나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마다 10번씩 면접을 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몇백 번을 하거든요, 면접을. 정말 그 기간에 너무 힘들게. 근데 막상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뭐냐면 똑같은 것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그 학생에 맞춰서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것만 하니까 걔한테, 그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면접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그날 선생님이 전압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정말 돌발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의 자소서에 맞춰서도 질문도 선생님이 대비할 시간이 없어요.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생한테 제대로 대비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접을 딱 정확하게 좀 길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면접을 학생마다 1시간씩 면접 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총 3번 면접을 할 거예요. 근데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 카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 자소서, 중등과학의 각 평가 항목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다 점수를 다 매겨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나서 다 저희 공컴에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마지막에 책임을 갖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 보통 이제 팀장이나 뭐 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좀 집중적으로 이 학생의 이 면접 카드를 보고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면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케어가 되니까 출석 면담의 결과가 좀 더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기록부랑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접을 3번 하고 최종 이렇게 하면 채워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건 뭐냐면 중등과학을 꼭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제가 기출을 한번 다 정리해봤더니 중등과학이 한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질문할 거리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그래서 항목마다 쫙 해봤더니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학생마다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뭐냐면 이렇게 면접 문제를 한 회당 80문제씩 넣어놨어요. 물화생지 20개씩. 만들어 넣어놓고 그거에 대한 뭐 답지도 다 이제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밤 11시에 학원에서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각 강의실에 다 흩어져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줌으로 해서 밤 11시 아이들 다 들어오게 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 줌에서 아이한테 문제를 딱 뿌리고요. 그리고 나서 소회의실로 해서 2명씩 넣어놓습니다. 학생 2명씩. 그럼 2명씩 넣어놓고 서로에게 40문제씩 서로 질문을 하게.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얘가 이제 아는지 제대로 알면 뭐 딱 듣는지 알잖아요. 자기들 좀 공부 좀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얘가 상대방이 몇 개 중에 몇 개 맞았다를 해서 마지막에 나와서 면접관 하는 그 감독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숫자를 말해주고 이제 귀가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컴퓨터만 끄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분위기만 좀 잘 만들어주면 생각보다 11시에서 1시까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성적표로 요거를 매번 해서 저희 과거반 아이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공지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성적표를 보여주면 원래 아이들마다 어떤 애들은 나 이거 너무 자괴감 들어 이래서 막 싫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게 중등 과학이 어렵지 않잖아요. 중등 과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질량과 무게의 차이가 뭐냐 꼭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성적표랑 같이 이렇게 매번 공지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아이들 실력 정말 많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도 다 체크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5회차 정도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보통 일주일에 3번씩 해서 뭐 5주에서 6주 정도 작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등과학을 안 했던 학원에 비해서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소집 면접 대비하는 건데요. 소집 면접은 이제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말로써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문제가 사실 과고반이 제일 단점이 뭐냐면 영재고 이제 떨어지고 과고를 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부족한 게 뭐냐면 과학 성취도가 좀 낮아요. 근데 그 성취도를 어찌됐든 과고 이 기출 수준에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들이 기출 기반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사실 18회까지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왼쪽에 있는 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융합 문제로 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뒤에 여기는 뭐냐면 작년이랑 재작년에 나왔던 기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이랑 작년인 거죠. 작년 기준으로 저희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출 문제로 해서 실제로 면접을 똑같이 과고 썼던 아이들 있잖아요. 물론 과고가 이제 한성과고랑 세종과고만 기출 문제를 정리한 게 아니고 저기 뭐 동신과고, 대구과고, 뭐 부산과고 전국에 있는 과고의 모든 문제를 다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실전처럼 면접 대비를 하니까 아이들이 고기간에 단기간에 조금 공부하면서 조금 실력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면접 대비를 하고 있고 이때는 아이들한테 사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주면 안 되니까 이 성적표는 저희가 이제 공유하는 거고 요거에 대한 전체 평균에 대한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이다 그거는 매일 문자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출석 면담이랑 소집 면접이 있는데 출석 면담을 생기부, 자소서, 중등과학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영과고랑 과고 대비한 SH반이랑 차이점이 여기에 부족한 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장점은 시간이 영과고 애들보다 조금 더 많아요. 저기는 과학 공부를 막 깊이 있게 막 계속 수학과학 일주일에 막 주 7일씩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다른 조금 여력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는 과학 자소서 준비하는데 더 좀 힘을 쏟을 거고요. 영과고는 8월 달에 입시 결과가 나옵니다. 영재고가. 그러면 8월 말에 과고 자소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고 자소서 대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 7, 8월에 과학 자소서를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등과학 심화 개념 수업을 저희가 어쨌든 그 수준까지의 수업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실제 할 때 보면. 그래서 그 수업 위주로 이제 좀 장점과 단점을 봐서 어쨌든 끌어내려고 이제 수업 대비를 그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집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 면접,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해서 정말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 매일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면접 당일에도 떨는 애는 있지만 면접할 때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은 정말 많이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전년도에 저희 대치에 그 결과고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말 40만 넘었어요. 정말 서울만 간 애들만 오는 거고요. 세종이랑 한성에 지원 인원이 저희가 62명이었는데 1차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한성에 1차에서 탈락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20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성의 경쟁률은 5대1, 5점 후반대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2차 최종의 그 경쟁률은 어쨌든 최종의 경쟁률은 1.5대1이에요. 그러니까 3, 4대1 정도의 경쟁률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목동 과고반, 요 SH반처럼 목동에도 과고반이 있어요. 근데 그 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떨어졌죠. 한성에. 그렇죠. 그리고 영재고 그 목동의 영재고 애들은 한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가 사실 되게 궁금해서 저는 작년에 정말 이것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말 뭐 엑셀 그 예전에 뭐 많이 하지도 않았던 엑셀을 정말 막 지금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엑셀 분석을 엄청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결과로 보면
결국에 한성의 초점은 과학 자소서였어요. 과학 자소서를 제대로 못 썼던 아이들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다른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영향이 있었던 거는 과학 자소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잘못했던 게 뭐냐면 좀 과학 자소서에 힘을 많이 못 실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영재고 떨어진 이거 영재랑 과고랑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에 그 아이들이 많으면서 자소서 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반면에 보시면 여기에 한 세종은 29명 중에 14명 거의 50%에 가까운 아이들이 됐잖아요. 근데 목동도 엄청 잘했어요. 67.9%. 그쵸? 세종은 엄청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 과고 대비했던 아이들은 세종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됐죠. 합격률이 29%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 세종 같은 경우는 좀 수학이나 과학이나 기본적으로 좀 실력이 있는 애들 잘 뽑았어요. 이런 자소서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면접을 할 때 문제를 주고 아니면 문제를 잘 풀고 그러던 애들을 많이 뽑아서 아무래도 영재를 대비했던 아이들이 좀 더 유리했던 시험의 그 평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과학자소가 올해 어떻게든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합격률은 이 정도 되는데 뭐 이게 보통 한 35%에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아무리 안 돼도 35%는 된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결과를 이제 분석한 결과고요. 우선 과학자소서의 비중이 둘 다 증가했죠, 그렇죠? 증가했고 그 다음에 생기부 반영 비중이 한성 같은 건 높았습니다. 한성은 높았습니다. 생기부의 어떤 부분이냐면 뭐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학급 일에 협조, 미급 이렇게 써놓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제가 이제 점수를 착착착착 점수를 좀 제하고 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추적을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생기부 반영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성. 세종은 그런 거 거의 없었습니다. 생기부를 하나도 안 물어본 아이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중등 수학 있잖아요. 특히 암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했었으니까 좀 대비를 그쪽 부분에서 조금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한성은 중등 과학 기본 개념 숙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거는 뭐 한성은 세 개가 다 봤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성이랑 세종의 차이는 세종이 아무래도 조금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 그 다음에 한성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그 다음 과학 자소서도 잘하고 중등 과학도 열심히 했던 아이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그 질문이 있으면 따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심야 이도는 지금 산업자 들어간 친구들 안 하고 그냥 고등 연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생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네네. 그러면 네. 그러면 그 고등 그 연계 심화 과정은 중등 꽤 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네. 그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교재는 그 고등까지 있는 교재긴 한데 그 내용이 사실 다 뭐냐면 중등 베이스 있잖아요. 중등 단원에 1학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역학에서 힙을 배운다 하면 그 흰 파트를 연계해서 고등의 흰 반원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중등부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전에 들었던 그러고 이게 지금 되네요. 여기에서 뒤에 있었죠. 여기서 이제 중등을 안 하고 들어온 아이들이 이제 걱정이신 거잖아요. 예, 그쵸. 근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고등 연계라서 고등 원을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이랑 고등이랑 연계해서 그 단원에 맞춰서 사실 교재를 다 만들어놨어요. 물리원 파원을 했다고 치면 중등 심화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물리원은 그러니까 중등에서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중등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이만큼을 물리원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등 심화는 사실 이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위로 이제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물 1도 연결되고 물 2도 연결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중등까지랑 뭐 약간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시죠. 따로 해야 되는 거네요. 따로 해야죠. 네. 학원에서 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중등 치마 베이스의 수업들이라서 우선 고등 연계까지는 하지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학교별로 같은 그 세종이 좀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얘가 생기부 쪽이 좀 더 유리한 쪽이 많이 있다 보면 한성부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씩 나을까요? 근데 이 SH반은 제가 봤을 때 한성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영재고 반 아이들은 지금 거의 주 7일 일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데이터에 아까 전에 뭐 입시 결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 올림을 했던 아이나 아니면 정말 좀 수준이 깊이까지 공부했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한성보다는 세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가대표 그 올림이라든지 그런 대회에 나가는 아이들 보면 항상 세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뭐 집 근처가 아니고 SH반에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상황에서 집이 너무 뭐 세종 한성이 너무 멀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한성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종은 예전부터 사실 그렇게 좀 잡고 있었어요. 애초에 좀 실력이 좋은 아이들, 수학적인 센스가 더 좋고 과학적인 센스가 더 좋고 그런 아이들을 먼저 우선 잘 뽑겠다, 그런 건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더 어우를 수 있으면 한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변수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실제로 실력이 있는 애들이 한성에서 떨어지는 케이스 별로 없어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세종은 갑자기 선생님이 어떤 면접관 분들은 이게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라서 나이가 은퇴하시고 그 학교에서 교직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면접을 그때 지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하다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면접이 제대로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오히려 좀 타이트하게 한성이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지 않을까.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잘하면 정말 실력이 정말 뛰어나고 확실히 잘하면 확실히 세종에서 뭐 그런 아이들은 또 잘 뽑아가는 것 같고. 결국에 나중에 계속 고민하실 거예요. 한성이 좋을지 세종이 좋을지. 아이들도 너는 왜 한성을 썼니? 라고 면접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세종도 있는데 왜 한성을 썼니? 이렇게 하면 결국 걔네들이 막 맨날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내가 왜 한성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결국에 뭐 얘기가 없으면 학교 교문이 예쁘다는 분 이런 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고 싶은 데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래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따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